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거시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년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또다시 전고점을 도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술주나 혹은 주식시장에 머무르던 돈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채권 시장에 채권을 매수만 하더라도 연 3%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돈을 지금같이 불안한 주식시장에 묶어둘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돈을 항상 굴려야 하는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이 이렇게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에서의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칭 측면에서도 채권 비율을 높일 수가 있고 실제 돈을 투자하는 측면에서도 채권의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지금 시장을 강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금리의 상승입니다. 자, 지금 미국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역대 미국의 금리를 보여주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8년에 한번 이렇게 올렸었다가 나스닥이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었죠. 자, 이제 이번에 한번 더 다시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전처럼 이때처럼 다시 시장이 폭락을 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낮춰주는 이러한 움직임을 기대를 할 텐데, 자, 저번에 잭슨홀 미팅이나 혹은 오늘이나 내일 예정되어 있는 연준 주요 관계자들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떠한 변곡점이냐?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변곡점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금리를 낮추는 움직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또다시 강한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처럼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더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라는 말씀이에요. 자, 기간으로 보신다면 12년 동안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가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저금리 기조하에서 우리가 보유한 모든 주식들, 자, 이 얘기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주식들은 이 저금리 기조하에서 밸류에이션 판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주식이 100달러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것은 바로 이 12년 동안 이어온 저금리 기조하에서 판단이 된 밸류에이션인 거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돈값, 즉 돈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가치 자체도 재평가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애플이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우리가 열심히 밸류에이션 판단을 지난 10년 동안 해와서 적정 주가는 이 정도다 라고 투자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 2.5%라는 상징적인 금리를 넘어서 연준이 상방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취했을 때 시장이 과연 이 가치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일단은 4%대까지의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시장의 모든 주식들은 다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방향은 위쪽은 아닐 것이고, 그쵸? 하방으로 향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왜냐? 돈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명목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봐주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어떠한 발언, 즉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의사를 밝힌다면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 작업이 다시 들어갈 가속화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이런 코로나 급락 때처럼 예측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딱
이렇게 얻어맞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연준 기준 0.25%라는 정말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던 달러와 유동성이 지배하던 12년 동안, 자 12년입니다. 계속해서 돈은 풀어져 왔고, 그 풀어져 온 돈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평가가 이루어져 오던 주식들이 이제 저금리 기조에 들어서면서, 고금리 기조에 들어서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호재 혹은 악재로 접근하셔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즉 호재나 악재 정도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시장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긴 호흡으로, 자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으로 올라가는 돈의 가치에 비례해서 실제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어요. 이 말은 신흥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경제 주체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 버린 달러 가치에 비례해서 주식도 가치재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가치재산정이 어느 가격대에서 끝날지는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경고를 드리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진단도 하지 못하면서 혹은 경고도 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줍줍을 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경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위험한 시장이고 무조건 주워 담는다고 돈을 벌었던 시기는 바로 12년 동안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시장 이야기예요.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다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다시 하방으로 낮춰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진 이전 12년을 지배해오던 투자 방식은 이제는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아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전처럼 코로나 같은 급격한 대폭락의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씩 계좌를 녹여가는 그런 시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를 하시면서, 제가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대비는 돼 있고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신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유의 깊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표로 봤을 때도 자 이미 하방까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하방에 머물면서 장기간 동안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저점, 즉 쌍바닥이 깨지는지를 유의 깊게 봐주시면서 만약 쌍바닥이 깨졌다면 이제는 고금리 기조하에서의 주식 가치 재산정, 즉 밸류에이션 재판단이 들어가고 있구나. 요렇게 보면서 대응,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해주시면 되는 시기다. 요렇게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